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홍부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회계 그리고 회계 감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회계와는 다소 무관한 내용이지만 납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저희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도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입니다. 줄여서 국선 대리인이라고도 하고 법률이 아닌 세무와 관련된 국선 대리인인데요. 사실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길고 무엇보다 이게 뭐지? 하고 아마 물음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선 대리인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심판 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 나라에서 선임한 세무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국선 대리인에는 저희와 같은 회계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세무 전문가이신 세무사, 변호사님들도 국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른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심판 청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판 청구 제도는 첫 번째, 납세자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두 번째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와는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하고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납세자가 억울하고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으로 음식점을 하는 나세금 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사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나세금 씨가 관련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도 일부 있었지만 대형마트에서 지출한 내역 중 음식점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용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 식대 중에서도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즉, 나세금 씨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된 비용도 있었던 거죠. 따라서 나세금 씨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까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의 부과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을 양도한 김양도 씨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고 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할까봐 급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고 또 주위에 또 물어봤더니 사실 김양도 씨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 잘못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서 돌려받지 못했고 따라서 김양도 씨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 청구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국선 대리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사실 무료로 심판 청구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만큼 안타깝게도 모든 납세자가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고 아래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먼저 법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법인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영세 납세자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차량, 주식 등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청구의 금액 기준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즉 신청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고 억이 넘어가는, 수억이 넘어가는 청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선 대리인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국선 대리인의 선임을 원하시는 납세자분들은 조세심판원에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조세심판원은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인지 여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국선 대리인이 선임이 되시면 심판의 시작부터 종결되는 단계까지 그 대리인분은 납세자의 편에서 심판 청구 전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 청구 제도와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국선 대리인 제도는 세금과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대리인을 선임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국선 대리인 역할을 심판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인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납세자분이 이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 굉장히 사실 뿌듯하기도 했고 납세자분들도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이길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홍부국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회계 또는 회계사와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